네, 자 마감 전 주목해볼 종목 리포트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서치 아름의 최성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슈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지 궁금한데요. 오늘은 어떤 기업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예, 오늘은 네. 소프트센이라는 기업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소프트센은 그 기존의 IT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서버라든지 스토리지 같은 제품들을 유통하는 그런 사업들을 영위했었고요. 대표적인 그 의료 정보 데이터 시스템 관련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부터 신규 사업으로 그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울트라싱 글라스 제품 사업군을 추가했고요. 그리고 중국의 문자 인증 서비스 기업이라고 하는 그 텐클라우드를 인수하게 되면서 중국 시장 쪽에 이런 문자 서비스 관련된 사업들도 확장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에는 또 중국 시장 내에 3세에서 5세의 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스마트 교실 시스템들을 공급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그런 투자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고요. 전체적으로 크게 사업 부분들을 두 개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IT 인프라 사업 부분과 그리고 IT 솔루션 사업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IT 인프라 사업 부분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버라든지 스토리지 유통 사업들을 기존에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폴더블 관련된 그 울트라싱 글라스 사업이 이 부분에 이제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IT 솔루션 부분은 의료 정보 빅데이터 솔루션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시장 내에 본인 인증 정보 서비스업을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교육 솔루션 관련된 그런 그 사업 부분들도 해당 부분에 이제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소프트센이 이제 시가총액이 지금 780억 정도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네. 근데 가끔 저희가 이제 1,000억 원 언더에 있는 기업들을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그런 투자 모멘텀을 이렇게 확보하고 있다든지 실적이 좋아지는 모습들이 뚜렷하게 나타났을 때 저희들이 이제 커버리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해당 기업이 2020년도에 매출액이 79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4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이 2억 원 정도밖에 안 나왔었거든요. 상당히 지난해 영업이익 중에 수익성이 많이 개선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2019년도 12월 달에 사모펀드에서 인수가 되면서 수익성 개선 사업들이 대폭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1분기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은 171억 원에 영업이익은 33억 원을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 40억 원 대비해서 봤었을 때 1분기만 하더라도 벌써 영업이익이 33억 원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투자 모멘텀들이 실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소개해 주시는 기업은 바로 소프트센인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업 영역이 굉장히 다각화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 의료 정보 빅데이터 솔루션을 제공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원격 의료 관련주라고 또 저희가 생각할 수 있지 네,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원격 의료 그동안 좀 말도 많고 탈도 많았고 정부의 규제 관련 움직임도 있는데 어떤 영향이 좀 있었을까요? 네, 네.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들어서 뭐 중소벤처기업부의 권칠승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정기국회 9월에 있을 정기국회에서 의료법 규제를 반드시 풀겠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그리고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도 해외 사업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원격 진료 사업이 너무 좀 낙후돼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원격 진료 시장이 국내에서는 반드시 좀 열릴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그래서 유비케어라든지 그리고 비트컴퓨터 같은 기업들이 우상향하는 그런 주가 흐름을 보여주는 것들도 바로 이제 이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소프트센 같은 경우에도 기존서부터 이 기존의 이런 그 원격 진료와 관련된 그런 시스템들을 많이 공급을 했기 때문에 관련주로 구분이 되어 있고, 해당 업체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고려대 의료원의 차세대 병원 정보 시스템도 공급을 했었고, 그리고 지난해 12월에는 암센터에서 주관으로 한 국가 암센터 데이터 관리 구축 사업에도 동사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울산대학교 병원이라든지 경북대학교 병원에도 그 소프트센의 그 원격 의료 그리고 의료 시스템이 보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에서 상당히 이 원격 진료 관련된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원격 의료 관련된 종목이니만큼 또 이에 대한 사업 영역 설명을 해주셨고, 자, 신사업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울트라 신글라스라고 UTG 사업도 진출을 하고 있는데 이 네. 사업 분야는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네. 기업이 원래는 이제 통신 장비라든지 뭐 아까 말씀드린 서버라든지 스토리지 관련된 사업들을 영위를 했었고, 이런 그 의료 시스템과 관련된 사업들을 영위를 기존에 했었는데 이
2019년도에 사모펀드 인수된 이후에 사업 부분 다각화가 진행 중이고 어떻게 보면은 실적을 계속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신사업이 울트라신 글라스라고 할 수가 있겠고 네. 지난 6월 9일 날 동사가 그 지향수 수찬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200억 원 상당의 이 수주 공시를 한 그런 그 공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 신사업 부분에서 과거에 이제 2012년도에 뉴스로만 알려졌었던 부분들이 이제 실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시기에 진입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당 기업에서 하고 있는 그 울트라신 글라스 같은 경우에는요,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30미크론 두께, 그러니까 상당히 그 작은 그런 그 두께를 가지고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접혀지는 것은 상당히 장점이 있지만 뭐 긁힘이라든지 깨짐에 약하고 그리고 터치펜 인식이 떨어지는 그런 단점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에서 70 미크론에 해당되는 두께, 조금 더 두꺼운 두께의 그런 글라스를 사용을 하고 있어서 조금 더 장점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이런 부분이 이제 중국 시장 내에서 많이 좀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 소프트셀이 원격 의료 관련주다 보니까 갑자기 또 폴더블 디스플레이 관련된 업계도 진출하기가 좀 만만치 않았을 텐데 사업 네. 진행 과정이 좀 어떻게 됐었나요? 그러니까 네. 지금 뭐 사모펀드에 인수가 된 이후에 중국 시장과 관련된 그런 비즈니스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이 울트라신 글라스 같은 경우에도 중국 쪽 시장에서 지금 공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후에 이제 말씀드릴 그 스마트 교실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국 시장 내에서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4분기에 일단은 국내의 전략적 제휴사와 함께 폴더블 관련된 이런 커버 글라스 양산 기술 개발에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1분기서부터는 이제 실제적으로 60억 원 정도의 그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게 되면서 이 신소재 사업에 신규 투자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분기에는 관련된 매출액 30억 원이 발생이 됐고요. 그리고 2분기에는 지금 6월 9일 날 이미 200억 원 상당의 공시가 지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3분기서부터는 추가적인 중국 내 고객사 확보를 통해서 앞으로 성장성이 좀 많이 높아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미 지난해 4분기서부터 실적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그 소프트센의 그 실적에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사업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소프트센 정말 사업 영역이 다각화되어 있는데 중국과 또 전략적인 제휴 사업을 하고 있는 정보 서비스업. 정보 서비스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그 본인 인증 서비스를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네. 중국 내에도 이런 텔레콤 사업자들과 함께 어떤 그 로그인을 하기 위한 그 회원 가입 같은 것들을 했었을 때 네. 기업들에서 본인 인증을 그 확인하는 그런 절차에 해당하는 그런 서비스를 이제 외주를 주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그렇군요. 이제 뭐 다날이라든지 하는 그런 예. 업체들이 이런 부분들을 많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회사 중에 하나인 그 텐클라우드라는 회사를 지난해에 60%를 지분을 145억 원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부분에서 이 매출액이 300억 원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60억 원 정도 꾸준하게 이제 발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동사의 이제 캐시카우 역할들을 하게 되면서 지난해 하반기서부터 꾸준히 이제 실적에 추가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보니까 중국과 제휴를 맺어서 사업을 좀 많이 다각화시키고 있는데 중국 네. 쪽에서도 또 영유아 스마트 교육 사업도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중국 시장 내에 45개 유치원 가맹점과 함께 스마트 예. 교실 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올해 이제 200개 이상 정도로 늘어날 수 있을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중국의 그 산하 제한이 완화가 되지 그쵸.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스마트 교실 플랫폼이 앞으로 활용 범위도 넓어지고 이 그 유치원 가맹점을 확보하는 데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올 하반기에는 관련된 그 전산 시스템 투자로 20억 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고 내년에는 10억 원 정도 추가로 투자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이라는 점을 좀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걸 또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 관련된 네, 자료 화면도 있었네요. 정말 또 사업을 여러 영역으로 다각화하고 있는 소프트센인데 앞으로 전략을 좀 짜봐야겠죠. 앞서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았을 때 좀 많이 안 올랐다라고 하셨지만 최근에 네. 좀 꾸준히 오르면서 우상향 패턴 그리고 있는 건 좀 맞거든요. 네. 소프트센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지금 네. 2019년도 12월 달에 이 사모펀드에서 인수된 이후에 2020년도에 수익성이 상당 부분 개선이 됐고 지금 지난해 4분기서부터 올해 1분기까지 실적이 많이 개선이 되는 모습들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2분기, 3분기 꾸준하게 확인을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시가총액이 780억 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지수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만큼 1,000억 원 미만의 이런 그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는 회사 찾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신다면 지금도 충분히 좀 매력적인 그런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다. 사업 영역을 다각화하고 있는 소프트센에 대해서 오늘은 좀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리서치 아름의 최성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